안녕하세요. 호주 생생정보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사는데 드는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들은 대체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쓰고 있으며 집을 살려면 또 얼마나 벌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평균 생활비가 2018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풀타임 평균 연봉이 82,400불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평균 생활비는 싱글일 경우에는 2,800불, 커플일 경우에는 4,000불, 4인 가족일 경우에는 5,378불이 든다고 합니다. 이건 월별 기준이고요. 실제 이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이제 은행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HE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Household Expenditure Measure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 HEM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세 가지로 생활비를 나눕니다. 베이직 기본 생활비에 이제 식대나 모든 빌, 교통, 전화, 아이 양육비가 들어가고요. 자유재량 생활비라고 해서 술, 외식, 취미생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고, 그 외에 안 가도 그만인 휴가나 사치품 이런 생활비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요. 두 번째 생활비는 HPI라고 해서 뉴욕에서 개발된 수치입니다. 그 데이터로 호주 현실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HPI는 기본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3인이나 뭐 2인이나 이렇게 틀려지면 특정 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쓰는 건 HEM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HPI에 비해서 싱글이나 커플의 생활비가 더 높게 계산이 되고요. 호주에서 따로 개발이 되어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이 HEM을 작년에 뱅킹 로열 커미션에서 지적하고 나섰다는 거죠. 뱅킹 로열 커미션은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대체 이게 무엇이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뱅킹 로열 커미션에서 마지막 리포트에 나온 게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만큼 이 모기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터림 리포트, 즉 중간 리포트가 발견됐을 때 이 HEM이 실제 개인의 지출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파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HEM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제 금액을 계산해서 돈을 빌려줘야 좀 안전한 은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빌리는 게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뱅킹 로열 커미션의 영향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 그로스 인컴이 있습니다. 이 그로스 인컴이 내가 벌고 있는 돈이고요. 여기에서 현재 소비하고 있는 이 HEM에 따라 내가 기본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은행에서 쓰던 방법인데요. 이 내가 8만 불을 벌든 10만 불을 벌든 12만 5천 불을 벌든 나의 기본 생활비는 똑같이 책정이 되었죠. 32,400으로. 그래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이 버는 돈에 따라서 틀려졌습니다. 즉 8만 불을 벌면 32,400불을 쓰니까 내가 30만 불 이상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10만 불을 벌면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같고요. 근데 로얄 커미션에서 이 기본 생활비가 실제 지출을 반영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권고한 사항이 이렇게 바뀌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는 한 5만 불은 쓴다는 거죠. 8만 불을 버는 사람이 실제 생활비는 한 5만 불 쓰더라. 10만 불 벌면 더 쓰더라. 그리고 12만 5천 불, 뭐 15만 불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거기에 차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버는 금액에서 쓰는 금액을 빼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옛날에는 8만 불 벌 때 한 3억을 빌렸다면 이제는 2억도 안 되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48만 불을 빌렸다면 이제 32만 불밖에 못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얄 커미션의 영향이 사실 대출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2인 기준으로 차 한 대 굴리는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비, 차를 한 대 굴리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비를 한 350불 정도 쓰고 있고요.
생필품이나 식대를 한 주당 뭐 우럴츠 가든 좀 다른 곳을 가든 해서 주당 200불씩 식대랑 생필품을 사고 있습니다. 외식은 안 하는 편이에요. 외식 월 2회,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0불씩 쓰면은 한 100불 씁니다. 핸드폰은 2명이니까 30불씩 2명이 써서 한 60불 쓰고요. 인터넷은 MBN을 쓰는데 MBN 뭐 최고속 스피드 뭐 이거에 따라 가격이 틀리죠. 이 사람들은 79불, 약 80불로 잡았습니다. 인터넷 쓰고 있고요. 건강보험은 2명 같이 해서 150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도 무슨 비자냐에 따라 그리고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 대강 에버리지로 계산을 했고요. 차 보험은 중형 한 대만 보니까 차 보험료, 레지비 이 정도 들고요. 차 유지비가 또 이제 기름, 주차, 세차 이런 것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물세 이게 유틸리티 빌인데요. 전기세는 이 집은 태양열이 없어서 두 달에 한 4,500불 듭니다.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 금액이고 예를 들면 에어컨도 더울 땐 틀고 추우면 히터도 틀고 이렇게 편히 사용할 때 한 4,500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계산하니까 200불 정도 나온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아낄 수는 있겠죠. 뭐 안 틀고 안 쓰면 좀 아낄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여기서는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가스비는 요리 뭐 2명이서 많이 안 해가지고 한 월 50불 정도 들고요. 물세는 가든이 많이 없고 이제 세탁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할 때 100불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만 쓰는 이 사람들은 2,360불 정도의 생활비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비는 론이랑 렌트비 빼고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론이랑 렌트비를 포함하면 이게 이제 도시별로 이 렌트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2,000불에서 4,000불이 더 듭니다. 그러면 기본 생활비는 이제 집의 차이에 따라서 4,300불에서 6,300불 정도 드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는 지금 쇼핑, 외식, 비상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되어 있어서 평균 생활비는 한 5,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다가 3, 4인 가족들은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애기들이 생기면 애기들 옷, 뭐 애기들 식사, 교육 이런 거 더 들어가니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대략의 기준이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쓰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돈을 대출금까지 갚으면서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이 대출 스트레스가 없이 살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드니에서 평균 집 가격은 밀리언이 넘고요. 멜번은 88만 불, 이거 2017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디파짓을 20% 냈다고 했을 때 대출 상환금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인터레스트 온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만 내니까 월별 이자 요것만 우선 보시면 되지만 결국은 이제 대출까지 같이 갚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상환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벌고 있는 평균 수입은 이렇게 됩니다. 시드니에서 한 8만 불 정도가 평균 수입이고 제일 높은 데가 캔버라인데 캔버라에서는 한 9만 2천 불 정도가 평균 수입입니다. 그러면 시드니에서는 대출금 갚고 좀 전에 본 그 생활비까지 쓰려면 실제 필요 수입이 10만 불은 넘어야 거의 20만 불에 가까운 18만 9천 불은 돼야 이제 대출금 걱정 없이 좀 편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멜버른 경우는 조금 내려가고요. 보시면 이제 다윈 아래부터는 이제 갭이 조금 줄어들죠. 실제 내가 벌고 있는 8만 4천 불이랑 필요한 수입은 한 9만 6천 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대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다윈, 퍼스,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안내 드릴게. 이 평균 수입, 나는 왜 평균 수입만큼 못 벌지라고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이 평균 수입은 40, 50대 뭐 이미 이제 그 연금 받고 있는 그런 나이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이 많죠. 3, 40대, 뭐 20, 30대 이런 분들은 이 평균 수입 당연히 안 돼요. 근데 나는 왜 평균 수입도 못 벌지 이렇게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젊었을 때 나는 평균도 못 버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실제 많이 버는 그리고 애 둘 셋 가진
이제 애들 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다 그런 집까지 포함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앞길이 창창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수입 나 안 된다고 낙담하시지 말고 이제 생활비를 많이 아껴가지고 투자하는 데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주에서 생활비 실제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대출 스트레스 없으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